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성민이고 올해 43살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17년 만에 펼친 제 복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달동네 쪽방에서 살던 시절 제게 찾아와서 엄마, 병원비까지 뺏어가며 병원 가봤자 어차피 네 엄마 뒤져라고 말했던 동창놈의 아들이 17년 후 제 회사에 입사 지원을 한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합격시키고 피눈물 나는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26살이었던 17년 전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당시 저는 달동네 쪽방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그 후로 어머니께서 온갖 일을 하시면서 저를 키워주셨거든요. 어머니는 정말 힘든 일들을 하셨어요. 새벽에는 시장에서 청소 일을 하시고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시고 저녁에는 아파트 청소를 하셨어요.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주무시면서도 절대 힘든 내색을 안 하셨어요. 우리 아들만 잘 되면 된다고 늘 말씀하셨죠. 그런 어머니 덕분에 저는 대학까지 졸업할 수 있었어요. 물론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로 겨우겨우 했지만요.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취업했지만 월급이 적어서 어머니께 용돈도 제대로 못 드렸어요. 그래도 어머니는 취업만 해도 고맙다며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회사에 다닌 지 2년째 되던 해에 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병원에 가보니 췌장암 말기라고 하더라고요. 의사는 수술을 해도 6개월 정도밖에 더 못 산다고 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죠. 수술비만 2천만 원이었어요. 제 월급으로는 평생 모아도 안 되는 돈이었죠. 은행 대출도 신용이 부족해서 받을 수 없었고요. 정말 막막했어요. 어머니는 돈 없으면 그냥 집에서 죽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그때 생각난 게 고등학교 동창 태연이었어요. 태연이 아버지가 사업을 해서 집안이 부유했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가끔 용돈도 빌려주고 그랬던 사이였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태연이에게 연락했어요. 태연아,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한데 정말 급한 일이 생겼어. 상황을 설명하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태연이는 처음에는 생각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틀 후에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더라고요. 태연이가 저희 집까지 찾아왔어요. 달동네 쪽방을 보더니 야, 너 아직도 이런 데 사냐? 라고 하면서 비웃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어머니 수술비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거든요. 2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태연이가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너 지금 무슨 꿈을 꾸는 거야? 내가 왜 너한테 그런 큰 돈을 빌려줘? 그러면서 친구라고 해서 뭐든지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야 라고 했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제발 도와줘. 어머니가 죽어간다고. 나중에 꼭 갚을게. 하지만 태연이는 오히려 화를 냈어요. 이런 식으로 구걸하지 마. 보기 흉하다고. 그것도 모자라서 태연이는 정말 악독한 말을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병원비 써봤자 소용없어. 말기암이면 어차피 죽는 거잖아. 병원 가봤자 어차피 네 엄마 뒤져.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죽이고 싶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태연이가 제가 모아둔 돈을 보더니 이거라도 인내라면서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돈은 어머니 약값으로 모아둔 300만 원이었거든요. 야, 이거 내가 가져간다. 너 나한테 고등학교 때 빌린 돈 있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제가 빌린 건 기껏해야 몇만 원 정도였는데 300만 원을 가져간다는 거였어요. 제가 막으려고 했지만 태연이는 저보다 덩치가 컸어요. 야, 너 나한테 덤비려고. 내가 누군지 알아? 하면서 위협했어요. 결국 300만 원을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나가면서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어머니는 그 모든 걸 다 보고 계셨어요. 성민아, 괜찮다. 엄마는 병원 안 가도 되라고 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결국 어머니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석 달 후에 돌아가셨어요. 마지막까지도 성민이만 잘 살면 된다고 하시면서요. 어머니 장례비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서 화장터에서 간단히 모셨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태연이에 대한 복수만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당시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태연이는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면서 잘 살고 있었고 저는 여전히 쪽방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 후로 저는 정말 미친 듯이 일했어요.
낮에는 회사 일하고, 밤에는 아르바이트하고, 주말에는 과외까지 했어요.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잤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태연이에게 복수하기 위해서라도 성공해야 했거든요. 그렇게 5년을 보냈어요. 작은 회사에서 시작했지만 실력을 인정받아서 중견기업으로 이직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7년을 일하면서 부장까지 올랐어요. 그 사이에 부업으로 투자도 하고 부동산도 조금씩 사면서 자산을 늘려갔어요. 마침내 12년 전에 제가 직접 회사를 차렸어요. IT 컨설팅 회사였는데 운 좋게 큰 프로젝트를 따내면서 급성장했어요. 지금은 직원이 200명이 넘는 회사가 됐고 저도 제법 성공한 사업가가 됐어요. 하지만 그동안에도 태연이에 대한 생각은 놓지 않았어요. 태연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계속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태연이는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았지만 사업을 제대로 못해서 망했더라고요. 그 후로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5년 전에 태연이가 사업 실패로 빚을 많이 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집도 팔고 아내도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속은 시원했지만 제가 직접 복수한 게 아니어서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작년에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저희 회사에 신입사원 모집 공고를 냈는데 그 지원자 중에 김태진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이력서를 보니까 나이가 23살이었고 대학도 괜찮은 곳을 나왔더라고요. 혹시나 싶어서 자세히 알아봤더니 바로 태연이의 아들이었어요. 태연이가 첫째 부인과 이혼한 후 재혼해서 낳은 아들이었던 거죠. 그 순간 저는 완벽한 복수 계획을 세웠어요. 면접날 태진이를 봤을 때 정말 태연이를 보는 것 같았어요. 똑 닮았더라고요. 태진이는 제가 아버지 친구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면접에서 아버지에 대해서 말해보세요라고 물었더니 아버지는 실패한 사업가지만 저에게는 최고의 아버지입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태진이를 합격시켰어요. 다른 면접관들은 의아해했지만 제가 대표이사니까 어쩔 수 없었죠. 그리고 그때부터 저만의 복수가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태진이를 정말 잘 대해줬어요. 신입사원치고는 파격적인 대우를 해줬죠. 월급도 다른 신입보다 많이 줬고 좋은 프로젝트에도 참여시켰어요. 태진이는 정말 기뻐했어요. 대표님 덕분에 좋은 회사에서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계속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저는 태진이에게 아버지를 한번 뵙고 싶다고 했어요. 회사 창립 기념일 파티에 모시고 싶다고 했죠. 태진이는 아버지가 좋아하실 것 같다며 기뻐했어요. 드디어 태연이와 17년 만에 만나게 됐어요. 태연이는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더라고요. 성민아, 너 맞냐? 저는 웃으면서 그래, 나야. 오랜만이다라고 했어요. 태연이는 어색해하면서도 너 많이 성공했구나. 이런 큰 회사 사장이 되다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태진이 잘 부탁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물론이지. 태진이 정말 좋은 애야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이후로 본격적인 복수가 시작됐어요. 먼저 태진이를 해외 연수에 보냈어요. 실력을 쌓으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태진이를 태연이로부터 떨어뜨려 놓기 위해서였어요. 1년간 미국에 보냈죠. 그 사이에 저는 태연이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옛날 일은 다 잊자. 이제 우리도 성인이 됐고 태진이 때문에라도 잘 지내자고 했어요. 태연이도 제가 성공한 걸 보고 비위를 맞추려고 했어요. 저는 태연이를 저희 회사 협력업체에 소개해줬어요. 내가 일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줄게라고 했죠. 태연이는 정말 고마워했어요. 성민아, 고마워. 네가 이렇게 도와줄 줄 몰랐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그것은 복수의 시작일 뿐이었어요. 저는 태연이가 그 회사에서 횡령을 하도록 유도했어요. 일부러 허술한 회계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태연이가 돈을 빼돌릴 수 있도록 기회를 줬죠. 처음에 태연이는 주저했어요. 하지만 생활이 어려우니까 결국 손을 대더라고요. 처음에는 조금씩, 나중에는 큰 금액을 빼돌렸어요. 저는 그 모든 증거를 다 모아뒀어요. 1년 후 태진이가 연수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했더라고요. 영어도 늘고 업무 실력도 향상됐어요. 저는 태진이를 팀장으로 승진시켜줬어요. 신입사원이 1년 반 만에 팀장이 된 거였죠. 태진이는 정말 감사해했어요.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아프기도 했어요.
태진이 자체는 좋은 애였거든요. 하지만 복수는 멈출 수 없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복수의 클라이맥스가 시작됐어요. 저는 태연이의 횡령 증거를 경찰에 신고했어요. 태연이는 곧바로 체포됐고 검찰 조사를 받게 됐어요. 횡령 금액이 5천만 원이 넘어서 실형이 확실한 상황이었어요. 태진이가 급히 저를 찾아왔어요. 대표님, 아버지가 횡령 혐의로 잡혔다는데 무슨 일인가요? 눈물을 흘리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미안하다. 나도 모르는 일이야 라고 거짓말했어요. 태진이는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고용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변호사 비용이 만만치 않았죠. 그래서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나중에 꼭 갚을 테니까 도와달라고 하면서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17년 전 제가 태연이에게 했던 말과 똑같았거든요. 저는 태진이를 차갑게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태진아, 나한테 왜 그런 걸 부탁해? 우리가 그런 사이야? 태진이는 깜짝 놀라면서 대표님, 그동안 저를 아들처럼 아껴주시지 않았나요? 라고 했어요. 저는 그건 업무상 그런 거였어. 사적인 문제에는 관여할 수 없어라고 답했어요. 그리고 저는 결정타를 날렸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내 아버지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어차피 교도소나 들어가서 반성이나 하는 게 낫겠어. 태연이가 17년 전에 저에게 했던 말과 비슷한 말을 했어요. 태진이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대표님,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하면서 울먹이더라고요. 저는 현실을 받아들여. 내 아버지는 범죄자야라고 했어요. 그 다음 날부터 태진이에 대한 본격적인 괴롭힘이 시작됐어요. 일부러 불가능한 업무를 주고 실패하면 혼내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망신을 줬어요. 팀장인데 이 정도밖에 못해? 아버지 닮아서 실력이 없나? 이런 식으로요. 태진이는 그래도 참고 견뎠어요. 아버지 변호사 비용을 벌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저는 더 심하게 괴롭혔어요. 야근을 시키고 주말에도 출근시키고 휴가도 못 쓰게 했어요. 다른 직원들도 제 눈치를 보느라 태진이를 따돌렸어요. 점심도 혼자 먹고 회식에도 부르지 않고 업무에서도 배제시켰어요. 태진이는 점점 말라가면서 우울해 보였어요. 석 달 정도 지났을 때 태진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대표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왜 이렇게 괴롭히세요? 하면서 울더라고요. 저는 괴롭힌다니 무슨 말이야? 업무상 필요한 일을 시키는 거지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발 아버지만은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무죄라는 걸 증명해주세요. 태진이가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17년 전 제가 태연이 앞에서 했던 것처럼요. 저는 그 순간을 기다렸어요. 태진아, 너 아직도 모르겠냐? 하면서 웃었어요.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아? 17년 전에 내 어머니가 죽어가고 있을 때 병원비를 뺏어간 사람이야. 태진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17년 전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태연이가 어떻게 제게 모욕을 줬는지, 어머니 병원비를 뺏어갔는지, 그리고 어차피 네 엄마 뒤져라고 했는지 말이에요. 태진이는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그럼 대표님이 저를 고용한 것도. 맞아. 너를 통해서 내 아버지에게 복수하려고 한 거야.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내 아버지 횡령도 내가 유도한 거야. 증거도 다 내가 만든 거고. 태진이의 얼굴이 절망으로 가득했어요. 대표님, 그러면 아버지는 실형 확정이야. 최소 3년은 감옥에 있을 거야. 태진이가 제발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저는 늦었어. 이미 재판도 끝났어라고 했어요. 실제로 태연이는 일주일 후에 3년형을 선고받았어요. 그 후 태진이는 회사를 그만뒀어요. 마지막에 저에게 대표님, 저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왜 저까지 이렇게 하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네가 그 사람 아들이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라고 답했어요. 태진이가 회사를 떠난 후 저는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17년 동안 품었던 한이 드디어 풀린 기분이었어요. 태연이는 감옥에 갔고 태진이는 취업도 어려워졌어요. 완벽한 복수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후회가 되기 시작했어요. 태진이는 죄가 없는 아이였는데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래도 태연이가 제게 했던 일을 생각하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최근에 들은 소식으로는 태연이가 감옥에서 병이 나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태진이는 아직도 취업을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다른 회사들에 믿을 수 없는 인물이라고 소문을 냈거든요. 지금도 저는 제 복수가 정당했다고 생각해요. 태연이가 17년 전에 저에게 한 일을 생각하면 말이에요. 어머니를 제대로 치료도 못 받게 하고 모욕까지 준 그 사람이 이제야 대가를 치르는 거죠. 물론 태진이는 조금 안쓰럽긴 해요. 하지만 그것도 아버지 잘못 둔 탓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누군가는 대가를 치러야 하고 이번에는 태연이와 태진이 차례인 거예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 성공해서 더 큰 사업가가 될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태연이 가족에게 더 큰 타격을 줄 수도 있고요. 한 번 원수가 되면 끝까지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어머니께서 하늘에서 보시면 아들이 복수를 해서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성민이가 이렇게 큰 사람이 됐구나라고 하시면서요. 그 생각을 하면 마음이 뿌듯해져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실력을 쌓고 준비하고 기다리세요. 복수는 차갑게 그리고 완벽하게 해야 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7년 만의 복수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의미로든 도움이 됐기를 바라요. 오늘의 사연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